예, 안녕하세요. 사랑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ND 필터에 대해서, 정확히는 가변 ND 필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셔터 스피드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뭐 핸드폰으로 찍던 뭐 DSLR 미러리스로 찍던 오토로 찍으시니까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일도 없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하지만 영상에 컬러를 입히고 뭔가 의도를 씌워서 찍으려고 하면 얘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시는 고민, ND 필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ND 필터의 용도는 장노출입니다. 대낮에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느리게 해서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움직이는 사물을 길게 찍고 싶다든지 뭔가 의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장노출을 하기 위해서 ND 필터를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노출 사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면 ND 필터를 모르는 분도 많고 구입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다릅니다. 영상에서 ND 필터의 용도는 조리개 개방입니다. 영상에 이제 막 발을 들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뭐 조리개야 조리개를 조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개방을 하고 싶으면 조리개를 개방하고 뭐 깊게 찍고 싶으면 조리개를 조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직접 영상을 찍어 보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ND 필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는 고정입니다. 내가 찍으려는 프레임에 곱하기 2, 30프레임으로 찍으시려면 뭐 60분의 1초, 60프레임으로 찍으시려면 120분의 1초, 24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48분의 1이 없으니까 50분의 1초, 이런 셔터 스피드로 찍는데요. 각 프레임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영화같이 찍을 때는 24프레임, 뭐 그 외에 많은 영상들은 30프레임으로 찍고요. 혹시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면 60프레임으로 찍습니다. 요즘엔 뭐 120프레임도 있고요. 왜 그렇게 찍냐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그렇게 찍습니다. 영화나 TV의 발전 속에 최적의 값이 그렇게 암묵적인 룰로 정해졌고요. 사실 뭐 왜 그렇게 찍는 이유도 다 있는데 복잡한 얘기기도 하고 그것만 설명하는데도 뭐 반나절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프레임에 대해서 왜 그 프레임으로 찍는지 어떨 때 어떤 프레임으로 찍는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식으로는 꽤 괜찮은 내용이죠. 여하튼 셔터 스피드가 뭐 50분의 1초, 60분의 1초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같으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흔들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낮에는 뭐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많이 올려서 찍으니까요.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데 영상은 사진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프레임들이 모여서 1초에 30장이 모이면 30프레임, 뭐 60장이 모이면 60프레임이죠. 당연히 프레임이 모자르면 뚝뚝 끊길 것이고 프레임이 너무 많으면 자연스러울까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빠르지 못해서 모든 프레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상 또는 뭐 모션 블러라고 하죠. 오히려 모션 블러가 있는 영상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나 60분의 1초로 고정. ISO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는 건 최대한 싫으니까 하여튼 최소 값으로 하시겠죠. 로우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 ISO가 800이나 400으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고정, iOS도 고정. 그러면 조절할 게 뭐가 있을까요? 노출값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조리개로 조절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노출, 밝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개방하면 되고 조리개 개방해도 안 되면 ISO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대낮에 야외라면 조리개를 조여야겠죠. 어디까지 조일까요? 대낮에 좀 흐린 날도 17에서 18까지도 막 줄이고요. 그리고 밝은 대낮에 정말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막 22까지 조여도 노출이 오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ND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조리개와 밝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의도대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럼 어떤 ND 필터를 사야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D 필터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농도가 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출을 맞출 때 이게 습관이 들면 좋은데요. 막 아무거나 막 만져가지고 노출을 맞추기보다는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내가 2.8로 놓고 찍고 싶은데
노출이 오버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되는지, 몇 스탑을 올려야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한 5스탑 정도 올려야 노출이 적정 노출이 맞는다. 그러면 5스탑의 ND 필터를 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뭐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iOS에서 손해보는 스탑만큼 ND 필터의 스탑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퍼스트 프로덕션이나 영화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ND 필터가 다 있습니다. 또는 뭐 단계별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렌트를 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 ND 필터를 구입합니다. 가변 ND 필터는 이것처럼 뭐 2에서 5스탑 정도 커버해주는 ND 필터가 있고, 이것처럼 6에서 9스탑 정도 커버해주는 ND 필터가 있습니다. 두 종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엔 제가 뭣도 모르고 내가 뭐 그렇게 9스탑까지 필요할 거냐, 그냥 2에서 5 정도면 적당하겠지 하고 요 BW사의 2에서 5단계를 커버해주는 ND 필터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나가 보니까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6에서 9단계를 커버해주는 폴라프로의 가변 ND 필터를 다시 또 구입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구입할 때는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좀 알아보고 더 공부를 하고 살 걸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구입 팁을 드리자면, ND 필터는 처음부터 가장 비싼 걸 사야 한다는 겁니다. 저가형 ND 필터 검색해 보시면은 뭐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저가형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 단계를 끝까지 올렸을 때, 최대 농도로 했을 때 십자 무늬의 어떤 패턴이 보인다든지, 또는 화질이 구려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ND 필터를 구입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이런 BW사의 ND 필터나 폴라프로의 이런 ND 필터를 구입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는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ND 필터는 한번 사두면 카메라 브랜드가 바뀐다고 해도 더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던 거 쓰면 되는데, 그래서 구경을 제일 큰 구경으로 구입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둘 다 82mm 필터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렌즈 중에 제일 큰 게 82mm고, RF2470 렌즈 같은 경우에 82mm고 77mm짜리가 대다수인데, 그 경우에는 업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큰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중복 구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ND 필터를 왜 써야 하고 어떤 ND 필터를 사야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자꾸자꾸 뭔가 늘어나게 되고, 사야 할 것도 많아지고, 한 장 한 장 고민할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영상은 그만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고민해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찍다가는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로우로 찍던 로그를 이용해서 찍던 그 모든 것은 어쨌든 그 프레임에 적절한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찍기도 하다가 화질이나 어떤 색감적으로 어떤 의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싶을 때, 그런 필요한, 내가 로우로 찍어볼까 로그로 찍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좋지, 모든 영상을 막 프로레스 로우로 또는 뭐 C로그로 찍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은 기본 설정으로 가볍게 찍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 영상 전후로 구독자 드디어 1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